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경보제약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214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11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경보제약은 약 2%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이제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종근당 그룹 내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의 제조나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하루는 온탕을 갔다가 하루는 냉탕을 갈 정도의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종근당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죠. 나파벨탄 이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는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또 다시 반납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종근당의 임상이 또는 조건부 허가 승인은 좀 실패를 했지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요구를 한 거죠. 즉 임상 3상을 통해서 종근당이 앞으로 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식적으로 또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3상을 들어가서 이런 과정과 결과를 또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치료제가 조기에 좀 출시될 수 있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게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3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요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임상 3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보제약이 아마 이제 종근당이 만약에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선보이게 된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원료 의약품은 경보제약이 또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근당의 나파벨탄이 성공해야 경보제약도 역시나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경보제약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이었거든요. 조정 하락,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조정 반등이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횟수로 한 넉 달 정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속됐어요. 보시면. 한 넉 달 정도 연속돼서 흘러내려왔는데 그래도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락의 이후에 반등이 분명히 또 출현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을 항상 이 자리로 잡는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 나올 자리를 추세선 하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추세선 상단 자리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의 자리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를 이제 좀 돌파를 하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갖고 돌파가 됐는데 실패가 하니까 하루 만에 다시 떨어져 버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13,000원 근처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서 돌파가 되고 다시 또 눌러주는 자리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반등의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선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종가상으로 확 무너진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힘들겠지만 현재까지는 뭔가 이 갭 이때 발생됐었던 갭을 메우는 정도에서 조정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갭 상승을 했죠. 요만큼의 갭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요 갭을 딱 메우는 수준 정도에서 얼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갭을 좀 메우는 수준 정도에서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여기서 거래량이나 음봉에서의 추가적인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터져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가격만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 갭을 메우는 부분들에서 얼추 조정 마무리되고 좀 다시 좀 이 선 위로 좀 올라서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보제약의 단기적인 이제 반등 자리를 저는 이 추세선 상단 이 13,000원 근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근처에서
좀 돌려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 자리를 이제 단기 매수 자리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은 재차 어제는 또 개파락이 있었잖아요. 요만큼의 이제 개파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내면 저는 이 갭도 매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보제약이. 예, 갭도 매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에 에너지가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 올라갈 때 거래량,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고, 어제 급락 나올 때 그 급락 나오는 물량들을 밑에서 누군가는 또 받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코 힘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힘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인 거지, 어제의 그런 충격에 이어서 연속적인 하락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결코 힘이 없거나 뭐 수급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반등을 어디서 주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갭을 좀 메워주고 오늘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여기서 양봉을 좀 더 보여준다면 이 13,000원대에 대한 단기적인 이 반등의 신뢰도가 훨씬 더 저는 더 높아진다라고 봐요. 이 13,000원 근처에서의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를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 12,500원 뭐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서 주가가 좀 더 밀리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결국에 어느 정도 이 상승이 있었고 상승에 따른 조정이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주느냐 이 밑에서 반등을 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13,000원대 근처에서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전 저점의 뭐 지지라인이나 1차 방어선, 만약에 이 안으로 다시 또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1차 방어선이 뭐 한 11,500원 정도가 1차 방어선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 정도가 이 추세선 하단 정도인 10,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0,000원대까지 흘러내리면 이거는 뭐 솔직히 차트가 조금 더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밀려봐야 한 11,500원 정도에서 이전 저점 정도에서 바닥 찍고 돌려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 밀려봐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생각보다 빠른, 여기서 좀 지켜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빠른 반등과 또 상당히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좀 더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1,500원 정도까지 밀리면 문제는 또 시간이죠. 시간과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떨어지게 되면서 변동성, 하방 변동성이 일어나니까 또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시간을 또 보내야 되니까 또 하염없이 또 조정이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3,000원대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림들이 오늘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 그런 이제 한편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떨어져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가격만 떨어지는 거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상 3상을 지금 종근당이 신청을 해놓은 게 있어요. 3상을 하겠다고 식약처에 신청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승인 소식 때문에 한번 주가가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분명히 또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이제 언제 그 승인 결과가 나오느냐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3상 소식, 3상 승인, 뭐 이렇게 계획 승인 딱 이런 거 나오면은 또 경보제약도 거기에 따라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13,000원대 언저리에서는 어떻게든 좀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결국에 여기서 좀 더 밀리면 11,5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경보제약은 최근에 이제 온탕도 가고 냉탕도 갔다 왔지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이제 종근당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임상 3상을 통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요소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하락에 따른 어제 이런 큰 충격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하락작용, 연속적인 좀 하락작용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진이 온 다음에 여진이 오듯이, 지진도 마찬가지죠. 큰
지진이 한번 오고 여진이 연속돼서 오듯이 어제 강한 충격에 오늘 연속적인 이런 작용이 좀 되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갭을 메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메운 상태에서 좀 꼬리를 달아준다면 이 13,000원대가 단기적으로 또 강한 좀 지지 라인으로서 다시 또 경보제약이 좀 돌아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보제약을 뭐 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단기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크게 뭐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고민을 그렇게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또 이런 과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보제약을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올라갔을 때보다는 또 떨어졌을 때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실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